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할 주인공은 전통 한식의 대가이신데요. 발효공학 박사 학위까지 갖고 계시는 궁중요리 연구가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아주 자랑스러운 호남인입니다. 궁중요리 연구가 한영용 셰프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한복을 좀 봤는데 이게 아주 독특하고 아주 멋져 보이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아, 예. 저희 옷이 어디 가도 눈에 띌 정도로 네. 아름답습니다, 원래. 네. 한복이. 한복을 이렇게 평상시에도 자주 입고 다니신가요? 네,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네. 예, 줄곧 여태까지 계속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복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그 이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네. 저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못 다 입은 그 옷을 뜯어서 네. 이제 아들에게 주면서 네.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모든 거를 진행해라. 이제 이러한 그 메시지가 한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한복이 한 500벌 정도 된다는데. 네. 여태껏 저희 어머니께서 네. 참 그 오랜 세월 동안 손수 지어주신 옷이 그렇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지으신 한복이 500벌이다. 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장게장하고 아, 네. 소금게장. 아. 예, 이제 그 장류 음식으로 한 이제 그 음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장이 이제 전문 네. 대표 식품인데 또 간장게장과 소금게장이 있군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금게장은 아주 담백하면서 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맛을 충실하게 느낄 때는 소금게장 드시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손맛을 느끼려고 할 때는 간장게장이 좋고. 그렇다면 이제 이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화식보다는 생식에 네. 그 DNA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불의 맛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지만 네. 또 때론 그 온시자연에 네. 때묻지 않고 또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은 그런 DNA가 우리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있다. 네. 이제 그거에 가장 가까운 맛 중에 하나가 그런 간장게장만이 또 주는 또 소금게장만이 주는 그런 어떤 특별함이 그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때묻지 않는 그 맛에 그 매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원시 시대의 날것의 맛, 네. 네, 그대로의 매력을 말씀하셨는데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독특한 우리 대표님만이 쓰고 있는 이 그늘장. 네. 이게 또 비결이라고 하던데요. 발효식품과 관련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에서 제가 네. 이제 발효 음식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그늘장을 담다 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까다로워야 그 맛이 나더라고요. 숙성 기간이 뭐 한 7년 정도 된다면서요. 잡내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역한 맛이라든가 쓴맛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다 녹여 내려가는 시간이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야, 이거를 좀 편하게 좀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좀 깨를 내고 어머니를 좀 이겨보려고 사실은 시작하게 된 건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그늘장의 이대함과 네. 앞으로의 미래의 식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돼서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계기가
제가 박사를 받았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줄 서서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그래서 미쉐린 네, 에서 별 등급까지 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네. 또 세계인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어떤 선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고향이 어디시죠? 아, 저는 전남 나주 봉항입니다. 아, 그래요. 나주. 네. 고향 하면은 또 추억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주에 가면은 그 넓은 평야와 함께 평야. 그런 고분들, 네. 예, 그 고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좀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할까요? 네. 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나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대표님의 인생 스토리를 네,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본사. 네, 저의 그 음식의 스승, 그 근본이 저희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시작함을 이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본래의 스승은 어머니다. 네, 예, 대표님 가족 사진을 우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면서 좀 가족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저기에 대표님을 좀 우리가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 그러신가요? 저희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저희 이제 어머님이시고요. 어머님이시고. 예, 어머님 뒤에 검정 모자 쓴 삼남 삼녀의 막내입니다, 제가. 아, 저기 보니까 막내 같진 않고 덩치가 좀 커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어머님께서 이 6남매를 홀로 키우셨다고요. 네. 아버님께서 일찍 별세하셨나 보죠. 네,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그 6남매를 기르시기 위해서 네. 77년도에 네. 이제 식당을 만드셔가지고 네. 목포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저희 이 식당이 이렇게 3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3대째. 네, 어머니께서 우리 대표님에게 하신 말씀, 아주 공감 가는 말씀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 속에 맛이 있다. 진짜 명언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 이 철학으로 지금 대표님은 음식을 만드시는 거죠? 네,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께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신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주방 일을 이제 도왔죠. 네. 아무래도 주방 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뭐 항아리도 들어드리고 뭐 이런 네. 허드렛 일도 하고 네. 뭐 심부름도 하고 네.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한 2달 정도 있다가 네. 그냥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네, 이제 그 식당의 공백이 네.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와서 일주일만 도우면 된다고 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배웠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식당을 이어서 이렇게 하면서 네. 굉장히 제가 그 자만하고 네. 또 저만의 그 아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의 솜씨인데 그걸 제 거로 착각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식당을 말아먹게 되면서 문을 닫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초심의 마음으로 포장마차를 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결혼을 하면 음식을 다 집에서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는 것이 그렇죠. 그때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의 솜씨를 맛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기회이기도 한데, 야, 나는 대로 뭐 홍어 무침 하면은 갖은 양념에 뭐 배도 들어가고 잣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홍어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향과 맛이 올라오는 거를 제가 느껴보고, 야, 이건 좀 배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지방마다 이렇게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네. 내공이 있는 분들이 숨어 있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끼고 네. 그때서부터 이렇게 전국의 맛을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요리를 배우시고
신라 호텔에서도 요리사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호텔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호텔에서 하는 한식은 무엇이 다르며 또 지역의 향토 음식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롯데 호텔에 있다가 이제 신라 호텔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신라인상 1호 상을 받으셨다고. 네, 제가 또 그런 복을 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로 한식의 세계화를 꼽았는데 네. 우리 한식이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관심과 또 주목과 사랑을 받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 전에 네. 아마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많이 인기 있었는지 연예인들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얼굴에다가 무엇을 바르길래 네. 저렇게 예쁘냐 네. 또 아름답냐 이제 이게 화장품이 아닐까 네.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그들이 먹고 쓰는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 네. 그래서 이제 이 K-푸드에 대한 이제 많은 열망과 또 그런 그 관심들이 갔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고 또 한국 음식만의 건강한 가장 포인트가 뭔가 우리의 어떤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음식들로 등극을 하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증과 함께 또 음식에 대한 어떤 그 품위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황실연회 네. 명인이시잖아요. 네. 좀 기억에 남는 네. 한식 행사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랍니까? 세계 반부패 포럼이라고 해서 네. 전 세계의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찰총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회의 때 우리의 단호의 문화를 가지고 연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연애 의례도 준비했던 그런 아주 뜻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도 있지만 임금님께서 특히 그런 법을 집행하는 신하들에게 정말 대나무처럼 공정하고 비고 곱고 그런 절개를 갖고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또 법을 집행하라고 해서 부채를 나눠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또 외국 그런 귀빈들과 함께 했을 때 한국 문화가 녹여져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함께 했던 그 음식이야말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국의 고유 문화의 그 한 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이제 음식만을 제공한 게 아니고 네. 스토리텔링까지 함께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가 전달되는. 네. 네. 그래서 참석자들이 다 큰 감동을 받았다. 네. 역시 이제 이런 감동을 주려면은 해박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보니까 아름다운 혼례 음식이라는 책도 출판하셨어요. 네. 우리가 한국 음식 책이라고 하면 뭐 국, 밥, 찌개, 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으로 묶어져 있었지 네. 이렇게 딱 혼례 음식이라고 하는 단행본이라는 걸 제가 이제 처음 내게 됐습니다. 단행본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사, 유래 그런 혼례에는 대추 고임이 올라가는지 또 뭐 닭을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서 올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이제 책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지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가 새마음 운동. 어떤 뜻인가요? 한국이 정말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고요. 정말 남들을 돕는 그런 원조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들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아픔들이 너무 많다. 네, 마음의 상처가. 네. 그래서 근래 이런 여러 가지 나라도 어렵고 이렇게 너무 극한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처에서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좀 꺼내놓고 우리가 아프다 같이 그 아픔을 서로 안아주고 묶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마 운동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게 됐습니다. 네, 새마을 운동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가장 공통적인 공간이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네, 어버이날 때 거기에다가 꽃 한 송이씩을 꼽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나는 몇 동 몇 호의 누구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또 다른 친구는 사탕을 거기에다가 대신 또 꼽아서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화목해지고 또한 그런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그런 조그만한 그런 사탕과 그런 꽃 한 송이로 또 이렇게 그 연결되는 그런 것을 볼 때 세마운동이라는 게 뭐 엄청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비 올 때 부침개 붙이면 부침개 한 장씩이라도 옆집 나눠서 그러 드셨던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우리 어릴 때 했던 것들인데 지금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썩어 나자빠져도 뭐 옆집 갖다 준다는 것은 부끄럽고 또 뭐 이런 거를 주냐고 타박받을까 봐 못 가는 그게 다 병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우리가 회복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문화 운동.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손님이 오시면 네. 아무래도 뭐 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네.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정서이자 또 우리의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나누는 운동을 통해서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지역에서 조그맣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노인정이라든가 또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차를 한 잔씩 나누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데 네. 한 30년 정도 네. 차 문화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그걸 또 책으로 발간하셨다고요. 한영룡의 젖빈이라고 그래서 젖빈. 네.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차 생활 30년사 동안에 정말 저한테 큰 은혜와 영향을 끼치셨던 스승님들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한 그런 책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네. 조그맣게 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다면서요.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 셰프들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셰프들도 있는데 이렇게 셰프들이 인기가 있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정말 맛있고 또 내가 먹고 싶은 양보다는 질의 개념에서 식생활이나 식문화를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장수 시대가 오면서 건강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라 이 정말 육감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을 또 요구하고 또 그것이 식문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제 TV에 나오는 셰프들 보면 대부분 해외 유학파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또 국내에서도 내가 세계적인 셰프가 돼 보겠노라 하는 이제 꿈을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인으로서 네. 셰프 지망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음식에 자기의 철학을 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네. 제철에 나오는 어떤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의 역사와 가치를 자기가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해외파냐 국내파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얼마만큼 소양이 잘 겸비되고 잘 이렇게 믹스되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영감, 그래서 시대 정신과 함께 지금 시대의 트렌드인 화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예, 이제 대표님의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유, 그렇습니까요? 예,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대표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또 목표가 있다면요.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또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부모님들, 특히 또 우리 조상들이 역경 속에서 만들어 놨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네. 예, 그만큼 우리의 그 문화의 총 역량이 지금 높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거를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그런 시대로 돌아왔고, 이 의식의 세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우리의 그 활동 역량이 가장 필요한 때가 이때가 아니냐. 그 호남에 빛난 그런 총아들이 더욱더 좀 앞장서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활 속에서 각자가 세계화를 좀 실천하자라는 그런 말씀,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호남이 더 세계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자라는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멋진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 저에게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머니의 양수와 같고 태중과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아도 아름다운 그 산하, 또 그 물결, 또 그 구름 하나도 정신적으로도 힘들 때, 또 뭔가 마음이 약간 울적할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힘이 나는 것이 호남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전통 한식의 세계화를 향해서 뚜벅뚜벅 정진하고 계시는 전통 음식 명인 한영용 대표님의 삶을 함께 조명을 해봤는데요. 한 대표님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 만방에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KBC 호남호남인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